저번 주에 이어서 유니티 라이브러리 강의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클래스를 다루기엔 너무 많고 이번 주에는 이 5개의 클래스, 5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저 레이캐스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한글로 하면 광선투사법이죠. 이것은 광선을 쓰고 그 광선에 닿은 물체를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유니티에선 닿는 물체를 판별하기 위해서 콜라이더를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캐스팅을 쓰려면 콜라이더가 필요합니다. 우선 용도는 제일 중요한 게 렌더링에 쓰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눈에 보이는 건 제일 앞에 있는 물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레이캐스팅을 해서 제일 앞에 있는 물체를 찾는 겁니다. 물체뿐만 아니라 물체에 포함된 면도 찾아야겠죠. 그리고 UI에서도 쓰이는데 왜 그러냐면 팝업으로 UI가 뜨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때 클릭을 했을 때 클릭돼야 하는 대상은 제일 위에 있는 팝업된 UI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캐스팅을 통해 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UI를 찾게 됩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게임 만들 때 쓸 수도 있는데 플랫포머 물리 엔진을 만들 때 쓰기도 합니다. 왜, 왜 있는 리지드 바디 안 쓰고 따로 물리 엔진을 만드냐 생각을 해보면 유니티에서 충돌을 판정할 때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예측을 해서 충돌을 판정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프레임마다 물체를 움직이게 되면은 터널링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물체가 움직일 때 다음 이전 프레임에서 지금 프레임 때 이만큼 움직였을 때 그 사이에 닿았을 오브젝트가 그 사이에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닿았을 것 같은 물체가 있으면은 그 물체랑 충돌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게 충돌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는 이유인데 이게 플랫폼에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바닥에 박스 콜라이더 2개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붙어 있는 경우를. 이거는 블록마다 박스 콜라이더를 따로따로 놔둔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위에서 플레이어가 움직이는데 딱 저 다음 콜라이드로 넘어가기 직전 저 상태에서 예측하는 충돌을 예측하는 그 방법이 오른쪽 밑에 있는 콜라이더랑 플레이어랑 충돌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튕겨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미지들 바디를 쓰면서 저거에 해당되는 거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콜라이더랑 충돌하는 거를 쓰지 않고 물리인진을 만드는 게 필요한 거죠. 물론 2D 같은 경우에는 컴포네이트 콜라이더 2D를 써가지고 다 하나로 묶어버릴 수도 있긴 한데 3D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기도 하고 플랫포머 엔진, 물리 엔진 만드는 거 어렵지도 않아서 해볼만 해요. 그때 레이캐스트를 쓰는데 어떨 때 쓰냐면은 바닥에 서 있을 때 바닥이랑 닿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할 때 레이캐스팅을 해가지고 물체 중심이랑 저 바닥이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본 다음에 그게 캐릭터 높이만큼이면은 가만히 있고 이게 아니 그게 캐릭터 높이만큼이면 바닥에 닿은 상태고 더 이상 Y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때문에 레이캐스팅으로 플랫포머 물리엔진을 만드는 거고 중력 같은 경우도 만들기 쉽죠. 중력 가속도 설정을 해준 다음에 시간 지날 때마다 프레임마다 속도에다가 곱하기 타임점 델타 타임 더해주면 되니까 만들기도 쉽기 때문에 만듭니다. 그리고 마우스랑 상호작용할 때도 필요한데 UI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시스템이 알아서 해주죠.
근데 그냥 게임 오브젝트는 저희가 직접 레이캐스팅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카메라를 기준으로 레이캐스팅을 하게 되는데 마인크래프트처럼 시점이 가운데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카메라가 보고 있는 방향이 레이캐스팅의 광선의 방향이 되겠죠. 그거 말고 롤처럼 바닥을 클릭해서 움직이는 게임 같은 경우에서는 카메라가 보고 있는 방향이랑 마우스 포지션을 이용해 가지고 광선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중점은 카메라로 고정이고요. 게임 내에서도 쓸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레이저가 있겠죠. 레이저라는 시스템을 만들 때 레이저 시작점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쐈을 때 처음 닿는 벽까지 처음 닿는 벽까지 선을 만든다 라고 하면은 레이저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연막이랑 레이저가 같은 시스템에 존재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연막은 저희 눈에 보여야 하니까 분명히 콜라이더를 가지고 있는데 레이저랑은 충돌을 하면 안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런 경우를 해결하는데 연막을 다른 레이어에 놔두고 레이저가 그 해당 연막이 들어가 있는 레이어를 인식하지 않겠다고 설정을 해주면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거랑 별도로 2D랑 3D는 레이캐스팅 충돌이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은 2D는 박스 2D 물리엔진을 쓰고 3D는 엔비디아 피직스 물리엔진을 쓰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충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차원을 레이캐스트 할 때도 차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레이캐스트 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함수는 피직스 클래스의 레이캐스트 함수를 씁니다. 피직스 클래스가 콜라이더를 이용한 함수 여러 개를 제공하는데요. 그 중에서 뭐 레이캐스트만 알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쓰는 방법은 함수가 저렇게 인자 5개를 받는데 난 시작점이랑 방향을 알아야지 광선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인자로 받고 어떤 물체랑 닿았는가를 hit이라는 레이캐스트 hit이라는 타입으로 받게 되는데 앞에 out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C샵에서 컬 바이 레퍼런스를 할 때 쓰는 키워드들 중에 하나인데 이 키워드가 붙어 있으면은 이 변수의 값은 이용하지 않고 이 변수의 값을 함수 내에서 설정해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컬 바이 레퍼런스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딱히 의미가 없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레퍼런스 카운트가 늘어나는가 늘어나지 않는가 차이인데 이것마저도 0이 아니면 딱히 의미는 없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컬 바이 레퍼런스는 아예 의미가 없고 함수 내에서 함수 내에서 저 hit에 들어있는 값을 쓰지 않는다는 것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인자를 더 살펴보면은 광선의 최대 길이 디폴트는 무한대까지 잡혀 있고 이제 아까 말했던 쓰지 않는 레이어 아니 무시할 레이어를 받는 거를 레이어 마스크에 해줍니다. 방식은 비트 마스크이기 때문에 쓸 거면은 그 비트와 산자를 찾아보는 게 좋겠죠. 레이캐스팅 상으로 레이캐스트 힛 아, 레이키 광선이 닿은 대상에 대한 정보를 레이캐스트 힛에다가 넘겨준다고 했는데 이 레이캐스트 힛이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를 보면은 콜라이더가 있으니까 뭐 다음 물체에 대한 뭐 게임 오브젝트 정보를 다 알아낼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외에도 아까
레이캐스트가 언제 쓰이는가를 얘기했을 때 렌더링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맵이라거나 노멀, 텍스처, 트라이앵글 인덱스 같은 프로퍼티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A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거는 벡터3 타입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오리진과 디렉션에 해당되는 벡터3 타입 변수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예요. 자, 벡터3 두 개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역할 끝이에요. 근데 이걸 쓰면은 아까 피직스 레이 퀘스트에서 인자로 그냥 저거 레이 하나만 넘겨줄 수도 있고 값 두 개를 하나의 타입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함수 반환 타입으로 쓸 때도 유용해요. 그래서 마우스와 가리 마우스와 가리킨 레이 만들 때 카메라.점 스크린 포인트 레이 인풋.점 마우스 포지션을 쓰게 될 건데 이 함수의 반환 타입이 레이이기 때문에 시작점과 방향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없었으면 아마 앞에서처럼 아웃 써가지고 함수 인자로 두 개를 받았어야겠죠. 근데 피직스 레이케이스도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닿았는지 안 닿은지에 대한 정보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반환 타입을 불로 잡아놨습니다. 디버그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디버깅이란 말은 저희가 많이 쓰죠.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잘못됐는지 중간에서 확인해주는 그런 거였는데 유니티에서는 클래스 이름으로 디버그가 있습니다. 물론 역할도 같죠. 중간에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준다. 이걸 확인할 때 저희는 콘솔 창에서 많이 봤었죠. 디버그.로그를 써가지고 이거 말고도 어서트랑 워닝, 익셉션 같은 종류의 방식도 있습니다. 인자는 스트링만 받는다고 생각해도 되는데요. 인트나 플롯 같은 기본 자료형 같은 경우는 toString이 그, 그 숫자를 그대로 문자열로 바꿔주는 걸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질 거고 게임 오브젝트나 뭐 다른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는 최상위 클래스인 오브젝트가 자신의 이름을 반환하는 걸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손대지 않는 이상 그 자신의 이름을 모든 클래스가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값들을 동시에 출력을 할 거면 타입은 어차피 문자열이니까 예시처럼 더하기를 써가지고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코드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포맷을 써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함수 이름에다가 위에 포맷을 적어주고 제일 앞에는 형식에 해당되는 문자열 그 다음으로는 해당되는 값을 적어주면 돼요. C처럼 퍼센트를 쓰지 않는 이유는 무조건 받는 타입이 스트링이기도 하고 음, 중괄호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몇 번째 인자인지 명시를 해줄 수도 있겠죠. 숫자를 쓰기 때문에 장점이 한 값에 대해서 여러 번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로 오브젝트도 넘겨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콘솔에서 에러 메시지를 눌렀을 때 아니 에러라고 하기 좀 그렇다. 그냥 로그를 눌렀을 때 하이어라키에서 인자로 넘겨준 오브젝트가 반짝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어떤 게임 오브젝트의 어떤 컴포넌트가 문제인지도 볼 수가 있겠죠. 씬에서도 디버그를 쓸 수가 있는데 그림처럼 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선을 보려면은 씬에서 기지모를 켜줘야 하는데요. 대충 씬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저 기지모가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함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드로우레이랑 드로우라인. 이거 두 개의 역할은 둘 다 똑같이 선을 그리는 거예요. 실제로 드로우레이 A, B를 한 것과 드로우라인 A, 플러스 B를 한 것은 결과가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드로우레이는 시작점과 방향이 주어지고 드로우라인은 시작점과 끝점이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할 두 개를 다른 경우에 쓸 수가 있는데 드로우레이 같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조건 오브젝트의 중심을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어떤 애에 대한 디버그인지를 확인하는 게 유용하기 때문이죠. 차이가 난다고 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 대충 그 해당 오브젝트에 대한 디버그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폼 포지션을 보통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드로레이 같은 경우는 방향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보통 방향이라고 하면은 움직이는 방향을 볼 때 많이 쓰겠죠. 그래서 찍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을 계속 유지한 채로 계속 돌아가는가, 좌우로 움직여도 그렇게 되는가, 화면 돌리면 제대로 돌아가는가 그런 걸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내 앞이라는 걸 확인하려면 트랜스폼 포워드를 쓰는 게 좋고요. 선의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웬만한 건 대부분 다 있어요. 그리고 드로우라인은 점을 두 개 만든다고 했죠. 난 점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중심이 되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물체를 연결시켜준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물체 간의 관계를 볼 때 유용하겠죠. 예를 들면은 제가 내비게이션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목적지까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확인할 때 목적지까지 선을 연결해 준다던거나 아니면은 페런팅 돼 있든 안 돼 있든 하위 기체들이 제대로 움직이는가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에서 캐리어에서 인터셉터들이 날아다니는데 모체인 캐리어를 중심으로 잘 돌아다니고 있는가 다시 제대로 들어오는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유용하겠죠. 그리고 인포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클래스는 사용자 입력을 관련된 것들을 담당을 하는데 저희는 PC에서 쓰지만 모바일이나 콘솔 같은 경우에서도 그 클래스를 써가지고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터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자이로라거나 DPS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콘솔 같은 경우에는 조이스틱도 고려해줘야겠죠. 근데 저희는 PC에서 많이 쓰니까 PC를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건데 겟키랑 겟버튼 많이 썼습니다. 겟키는 인자로 키코드나 스트링에 해당되는 키 입력이 있는가 그걸 확인해 주는 거고 겟버튼은 똑같이 스트링에 해당되는 키 입력이 있는가를 확인해 주는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겟키에서 키코드랑 스트링은 고정된 값입니다. 스페이스바는 스페이스바로 고정이고 키코드는 키코드.a, 키코드.s 그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겟버튼에서의 스트링은 프로젝트 세팅으로 변경이 돼요. 이런 차이가 있고 함수 뒤에 업이나 다운을 붙여가지고 누를 때, 뗄 때 한 번씩만 확인을 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점프할 때가 있겠죠. 점프할 때는 점프 한 번만 돼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대 프레임마다가 아니면은 시간 변수 잡아가지고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input.getAxis랑 getAxisRow가 있습니다. 이건 똑같이 좌우 입력을 인자로는 호리전탈이나 벌티컬을 받는데 이걸 통해서 좌우 또는 위아래 입력을 받습니다. 반환 타입으로는 -1부터 1까지가 있는데 getAxisRow는 -1, 0, 1처럼 인트 타입만 반환합니다.
이거는 키보드에 맞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키보드는 눌렀다 누르지 않았다 이 상태만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이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만 살짝 옆으로 돌려 있는 상태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까지 플롯 상태로, 그러니까 실수 형태로 값을 받게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PC에서 할 때 게딕시스를 써도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 1부터 게딕시스로를 쓴 거랑 똑같은 결과가 되겠죠. 다음으로 GUI 클래스를 GUI 관련된 클래스들을 알아봅시다. GUI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IMGUI, UGUI. IMGUI가 프로그래머를 위한 GUI고 UGUI가 유저를 위한 GUI예요. 저희가 캔버스 만들고 이벤트 시스템 생기는 그쪽 UI는 UGUI에 속하고요. 이제 알아볼 것은 IMGUI입니다. 이거를 쓰는 방법은 모노비헤비어에서 onGUI 함수를 주려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려지게 되는데 어, 사용 방식을 보면 왜 이름이 이미디어트 모드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쓰는 방법이 그 onGUI 함수 내에서 GUI.box 하고 렉탱글로 원하는 위치를 설정해 주면은 그쪽에 박스가 그려지게 되고 글자도 그리게 되고, 버튼 같은 경우 반환 값을 받으려면은 이렇게 함수 자체에서 반환 타입으로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때문에 매 프레임마다 호출되고 그 즉시 반환 타입을 내놓는다라고 볼 수도 있죠. 저희가 그 전에 쓰던 UI는, 그러니까 UGUI는 그 만들어져 있는 게 고정이고 그 고정된 UI에 대해서 입력이 있을 때 컬백으로 호출되고 그런 식으로 됐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이- 유- 프로그래머를 위한이라는 저 말에서 유추를 할 수 있듯이 일단 UI 일단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만들 때 쓸 거 아니면은, 그리고 에세터에서 예쁘게 만들어 줄 거 아니라면은 딱히 쓸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깊게는 안 다룰 거고, 본GUI에서 인풋을 쓸 수도 있겠죠. 그때는 인풋 클래스를 쓰는 게 아니라 이벤트 클래스를 씁니다. 그 내부에 여러 가지 변수라거나 함수라거나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가끔씩 다른 사람들이 쓴 코드를 읽다 보면은 스크립터블 오브젝트가 있어요. 아이콘으로는 저 파란색 종류명체에다가 빨간색 중괄호가 있는 건데, 역할은 여러 개의 값들을 지닌 객체 집합입니다. 근데 게임 오브젝트처럼 하이어라키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왜 그냥 값만 지닌 것뿐인데 왜 쓰는가,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RPG를 생각해 볼게요. 어떤 한 종류의 몬스터에 대해서 최대 체력이 있고 공격력이 있고 방어력이 있고 원거리 유닛이면은 투사체가 있고, 한 종류의 몬스터를 여러 마리 소환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값들은 고정이죠. 그게 그런 똑같이 쓰이는 값이 있는데 여러 개를 만들어 버리면은 메모리 낭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통된 부분의 값들에 대해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타입 하나로 퉁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어라키에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만들어 두고 거기에 공통된 값들을 집어넣고 그 값들에 접근을 해야 하는 애들은 그냥 스크립터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아서 쓰는 겁니다. 여기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로 값을 받을 때는 메모리에서 고정된 크기를 갖겠죠. 그 스크립트 오브젝트가 제공하는 값의 크기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포인터는
아, 참조형은 포인터랑 비슷하죠. 포인터는 크기가 고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절약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여러 번 거쳐서 접근을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들게 되겠죠. 아니, 그렇게 많진 않은데 약간 시간이 더 들게 되겠죠. 메모리랑 시간은 서로 동시에 챙길 수 없는 존재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시간이 느려지는 거는 프레임 드랍이 되지만 메모리를 많이 먹는 거는 게임이 꺼질 수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절약도 고려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왜 게임 오브젝트로 쓸 수 있으면 그냥 게임 오브젝트를 쓰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난 가볍죠? 만들어 놓은 게 저 오브젝트에서 상속받은 거 말고는 저거밖에 없어요. 뭐 메시지를 무시한다고 치면 그냥 정적 함수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볍고 게임 오브젝트를 쓴다고 하면은 제 컴포넌트를 어차피 한번 더 접근해야 되나요? 그러면 좀 더 시간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 컴포넌트는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중에서 다시 검색을 해가지고 해당되는 걸 찾아서 반환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씁니다. 쓰는 방법은 일단은 그 공통된 타입을 그냥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애로 타입을 만들어주고 그 타입으로 객체를 만들어서 하이어라키에 넣어주고 그 하이어라키에서 하이어라키에 넣는다는 건 씬에 넣어주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씬에 넣어주고 하이어라키에서 끌어가지고 타입 변수 만든 데에다가 집어넣어서 접근할 때는 그냥 클래스 쓰듯이 t 블라블라 해서 쓰면 됩니다. 뭐 쓸 때는 보통 스크립터 오브젝트가 그냥 값을 읽어오기 위해서 존재하는 클래스였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하지만 값은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인스펙터 창에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시리얼라이즈를 해줍니다. 그리고 값을 불러올 때는 프로퍼티를 쓰는데 셋을 안 만들어주면은 값이 변경되는 경우가 없겠죠. 값을 읽어오는 것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퍼티를 자주 쓰고 음, 저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객체를 만들 때 폴더 지적지적거려서 드래그해서 넣어주면은 약간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create, get create sm 메뉴라는 get이 있었나? 어쨌든 저 어트리뷰트를 쓰게 되면은 메뉴 창에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메뉴 창에서 선택해주면은 그 스크립터블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큐브랑 캡슐 같은 거 만들 때랑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크립터 오브젝트까지 설명을 했고 이번 주 강의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음, 이제 오디시를 해야 하니까 앞으로 강의는 없을 예정이고요.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오디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